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해드리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보철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서 충치를 먹었다고 하면 그 부위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충치의 범위,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보철 치료를 무슨 치료를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되는데, 충치가 작고 크고 크기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보철 치료하는 종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충치는 작은 점이 있으면 치료하지 않지만 좀 크다면 그 주위까지 이렇게 제거를 좀 해줘야 충치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거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보철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복이죠. 그 치아를 삭제한 부분을 어떠한 보철 치료로, 어떠한 종류의 보철로 재건을 할지 수복을 할지, 그 종류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장황하게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보철 치료는 충치나 아니면 비단 충치뿐만이 아니라 외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딱 부딪히면 치아가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외상 등으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를 인공 보철물로 대체하거나 보강하거나 수복해서 기능과 친미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떼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씹는 기능의 회복, 추가적인 치아의 파절을 예방하고, 1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추가적인 것을 방지하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서 만약에 그게 충치였다면 2차 충치를 예방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 떠나서 심미적 목적을 위한 보철 수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라미니트처럼 이런 충치나 외상에 의한 그런 손실이 아닌데도 그러한 보철 치료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보철들이 존재할까요? 1번 일레이라는 보철 치료. 우리가 이제 얕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composite이라고 합니다. composite resin이라고 하는데, 복합 광중합형 레진 이라는 풀네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레진이라고 하죠. 이런 얕은 충치는 레진으로 좀 수복을 하게 됩니다. 충치를 잘 제거한 다음에 레진을 잘 쌓아서, 방습한 이후에 레진을 쌓아서 수복하게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보철 종류 일레이는 어떤 경우에 좀 시행을 하게 될까요? 일레이는 레진 치료를 하기에는 충치가 조금 더 진행되었지만 좀 깊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하지만 치아의 겉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레이라는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충치가 생긴 부분만 좀 정밀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안쪽 부분 인에 맞춰서 그 보철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끼워 넣는 방식,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레이, 안쪽에 레이, 노타 해가지고 인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보철 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충치가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로 씹잖아요. 그러니까 저작 운동을 하는데 그 씹는 면에 봉우리, 치아를 이렇게 혀로 만져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있죠, 어금니에. 거기까지는 충치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보철 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온레이라는 치료입니다. onlay, in이 아니라 onlay라는 치료인데 보철 치료의 한 종류인데, 안쪽에 고랑, 그러니까 열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게 패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씹는 부분, 그러니까 그 봉우리까지 먹었을 때, 일부 봉우리까지 먹었을 때, 그리고 다른 봉우리는 남아있을 때.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 말이고, 교두, 그러니까 교두라고 합니다. 영어는 커스프라고 하는데, 커스프가 다 먹지 않고 일부만 먹었을 때 온레이라는 보철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레이처럼 이것은 왜 온레이일까요? 패인 곳뿐만 아니라 교두까지 먹었기 때문에 치아 내부와 씹는 면의 일부를 함께 덮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onlay, 위에 이렇게 딱 덮는다 라는 의미로서 onlay라고 하게 됩니다. 쉽게 다시 정리할게요. 일레이는 그 홈만 먹었을 때 충치가 일레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교두에까지 먹었을 때, 커스까지 먹었을 때는 온레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충치가 크게 먹은 치아를 치료하는 보철 치료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레이 다음이 온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좀 이 흐름을 따라오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생각인데, 정말 다 썩어버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두가 하나만 먹은 게 아니라 뭐 두세 개, 세네 개 썩고, 그래서 안쪽까지 썩어버렸으면 그럼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은 오버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쯤 오셨으면 좀 감이 오실 텐데, 오버레이는 그러면 왜 그 오버레이일까, 이름이? 씹는 면 전체와 여러 교두, 그러니까 교두가 다 먹었을 때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파내고 다 삭제하고 아예 덮어줘야 할 때, 조금 전체적으로 덮어줘야 할 때 오버레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오버레이?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크라운은 많이 들어봤어 내가. 그럼 크라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크라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고 오버레이라는 치료는 치아 옆면 그리고 뿌리 쪽은 남아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크라운까지 가기는 너무 아깝다 할 때 오버레이까지 가게 됩니다.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크라운으로 가게 되는데 크라운까지 가게 되면 보통 신경치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넘어가서 크라운이라는 보철 치료의 한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흔한 치료죠. 말 그대로 그냥 씌워주기 때문에 크라운이라고 하고 왕관처럼 치아 자체에 씌우는 치료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전체적으로 조금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가장 힘들게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하는 치료, 치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과정을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치아를 자체를 씌워주는 보철 치료예요. 왜 씌우게 되냐면 충치가 너무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도도 먹고 열부, 홈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옆면도 크게 패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깎아준 다음에 씌우는 치료가 가장 예후니까 예후라고 하면은 길게 봤을 때 오래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래 쓸 수 있는 예후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충치가 워낙 크게 먹었으면 크라운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서 단단하게 씌워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신경치료하기 위해서 구멍 뚫은 곳만 이렇게 레진으로 메꿔두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무조건 깨져요.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서 장담드릴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외국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유독 특징이 크라운을 많이 안 해요. 신경치료만 하고 레진으로 이렇게 메꾼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은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난 괜찮다 하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깨져서 오셔요. 한두 개씩 깨져서 오셔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서 단단하게 씌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엔 뭐가 있을까요? 브릿지도 있겠죠. 브릿지도 있는데 이제 우선 크라운에서 넘어간 거죠. 크라운을 여러 개 씌워서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중간에 치아가 없으니까 그것은 크라운과 다른 치료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중간에 치아가 하나 없을 때 두 개 크라운 씌워서 이렇게 하나 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3개인데 뿌리만 2개. 그래서 그것도 크라운 치료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진짜 그 이후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발전된 술기인 임플란트도 보철 치료의 일부분이죠. 왜냐면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어쨌든 간에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인공 치근, 그러니까 인공 뿌리를 심은 다음에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한 보철 치료의 일부분입니다. 최종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보철 치료 중에 최종 버전. 임플란트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충치가 너무 깊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남아있지 않는데 뿌리만 남아있다고 해서 머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조금 살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기둥이라도 박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고 그것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기둥을 세워도 옆으로 딱 밀어서 쳐버리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좀 치과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안 들어가겠지만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그냥 머리가 없어져 버리거나 진짜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게 못 살립니다. 살린다고 하면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옆으로 치면 부러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충치는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철 치료로 이렇게 수복을 해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그냥 빼버리고 크라운 이게 브릿지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임플란트는 매우 좋은 선택지이지만 튼튼하고 좋아요.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갈 수도 있고 관리가 당연히 안 되면 엊그저께 놓으셨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뼈가 다 녹아서 왔어요. 그럼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임플란트 좋은 치료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궁극의 대체품입니다. 정말 좋지만 대체품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충치가 너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충치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치과 가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잇몸치료 아무리 해도 그냥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구강검진 오시면 좋고 충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치주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5가지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충치, 풍치 말고도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또 있죠. 심리적인 목적으로 라미네이트 치료가 있겠죠.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조금 치아 삭제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 다듬고 아니면 치아를 아예 다듬지 않고도 이렇게 보철 치료의 일부로서 오로지 심리적인 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보철 치료의 하나죠. 라미네이트.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가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한번 보철 치료에 대해서 총망라 해봤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